해 동안 되게 고생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2024년 힘들었던 여러분 2030 여성분들, 우리가 왜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방법이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심리의식은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에 옷 이렇게 빨간 거 입으시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여서 좀 여러분들 2030 여성분들 좀 크리스마스 연말 즐기면서 정리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막 분위기에 맞춰서 입는 거, 네. 심리적으로. 네. 너무 도움이 되죠. 색채 심리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뭐 연말이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거나 다들 모임이 있잖아요. 연말 모임이 있을 때 드레스 코드 많이 정하잖아요. 레드다, 뭐 아니면 초록색이다, 화이트다. 아주 작고 소소한 어떤 그런 거지만 자기가 입는 어떤 패션이라던가 주변에 뭐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에서도 소소한 좀 재미를 더해 보시면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아기자기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의미들이 다 있죠. 이거는 내가 그때 만들었던 거. 이거는 내가 그때 행복해서 뭐 친구들하고 뭐 어떤 활동했을 때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추억이 많고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하는 게 많아지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2030 여성들은 네. 정산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걸 좀 네네네. 좀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마음 책장 정리하기입니다. 우리가 연말에는 좀 고요하게 정리하면서 보내는 게 좋은데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음에 이제 책장이 있다. 우리가 왜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썼었는지, 내가 어디 가장 많이 썼는지. 근데 많이 썼던 것 중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남는 건 무엇인지. 친구 그룹, 그죠? 가족 그룹, 그다음 뭐 직장 또는 뭐 다른 그룹들을 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들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마음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내 마음 통장에 넣어놔도 되겠다. 이거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되게 내가 힘들었던 거, 뭐 A 친구 만나면 난 정말 짜증이 난다. 또는 뭐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보면 나는 막 피해가고 싶다.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는 새해에 대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안 한다 한다에 대해서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적는 게 좋아요. 이런 활동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책장 정리하듯이 영역별로 좀 한 해 동안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는 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쁜 것들이 많이 쌓였다 했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하는 건데요. 심리 상담 장면에서 하는 건데 마음의 쓰레기통 작업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좋은 마음 정리를 하다 보니 말씀대로 나는 다 안 좋은 것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각 메모지에다가 적어요. 내가 이번에 되게 힘들어서 짜증났던 거, 내가 정말 우울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너무 쓸쓸하구나, 이렇고 내가 다 적어서 진짜 쓰레기 버리지 탁 구겨서 쓰레기통이라는 어떤 통 자체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에 딱 던져서 진짜 그거를 비워버리고 그런 걸 해야 새해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원인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이불킥할 일을 많이 했을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마음이 급했었나? 욕심이 과했나? 아니면 또 반대로 욕심이 없었던 분들은 남는 게 없는 영역도 많아요. 그럼 내가 새해에는 좀 욕심을 좀 내보자. 내가 어떤 심리적인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평가해 보시고 새해에는 좀 바꿔보는 걸로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날 정하기. 이 얘기는 좀 드릴 말이 많은데요. 뭔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친구, 후배, 선배, 어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반려동물이 되게 감사하고 위로가 됐다는 사람은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날을 정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찾아가서 좋은 친구한테 나를 되게 위로해줬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친구가 야 뜬금없이 왜 왔어? 그러면은
그냥 왔어 가다 들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망하고 뭐 좀 그렇다라고 해도 그 민망함을 좀 극복 또는 이제 뭐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저명한 도서를 쓰신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누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느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심장학 연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 박동수가 편안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쵸, 잘 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정답은 감사함을 느낄 때. 내가 누구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표할 때가 심장 박동수가 훨씬 더 일정하고 편안하게 유지됐다고 하고, 다시 또 명상하다 보면 저희가 뇌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뇌파 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뇌파 연구가 명상하면서 나오는 알파파가 같이 나온대요. 그 감사함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감사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일부러라도 막 찾아가지고. 그쵸.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에 우리가 뇌 고착화 현상이라 그래서 항상 PD님도 그렇고 자기 전에 어떤 내일을 위한 무의식의 대화를 심는 게 좋아요. 근데 감사하기도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적으래요. 그럼 선생님 감사할 게 없으면 어떡해요 하는데, 제가 이걸 내담자들한테 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내가 밤에 적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좀 힘들어 보이면 차라도 하나 주고, 또 이제 뭐 좋은 얘기라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더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약간 가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죠. 그 가식적인 게 시작이에요. 가식적으로 연기해 보듯이, 또는 내 마음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척 해보듯이. 사실 시작은 거기서 돼요. 근데 처음이 어렵지, 처음은 가식적인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습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되게 갈등 상황에서 좀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었구나. 또는 감사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무슨 공기에 감사하고는 살았어. 내가 뭐 하늘을 쳐다본 적도 없는데 처음엔 이랬다가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은 진짜 하늘이 너무 감사하네. 이거 되게 괜찮은 감정이구나 라고 자기화시킬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감사함이 뭐 몸에 배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 수준 아니고서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이게 감사 훈련, 마음 훈련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저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2030 여성분들도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PD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3번째는 자기만의 보상 시간 가지기인데요. 저는 대체로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12월 31일 막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이날은 진짜 나만을 위한 날이다. 정말 한 해를 잘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시간을 가지는데, 자기를 위한 편지도 써보시고요. 뭐 영희야 안녕, 나야, 내가 나에게 너 정말 너무 힘들었다. 너무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지내랴,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 하랴, 일하랴 등등등등등등. 네가 이렇게 고생 많았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이거를 리추얼이라고 하죠. 의식. 자기 보상 주기 의식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서양에서는 사실 심리치료에서 리추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부부 상담 오면 부부 의식 뭐 하기, 개인 상담에서 의식하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식적인 것 같고 어색하고 조금 민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하시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 자기만의 보상 시간 가지고 자기에게 선물 주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식이라면 되게 거창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한국적으로 무슨 뭐 기우제 지내는 의식이라든가, 우리 뭐 여러 제사나 여러 차례, 이것도 의식인데, 심리 의식은 이제 그것과 다르게 작은 거예요. 작고 소박하지만 뜻깊은 거, 나에게 많이 남는 거, 예쁜 뭐 액세서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맛있는 케이크도 좋고요. 뭐 나비포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비 모양을 해서 자신의 심장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 해주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의식적으로. 그러면 심장 박동수나 마음들이 상당히 평안해지고, 또는 요거 예전에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꼭 이쪽을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마치 누가 나를 아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되게 고생했다, 애썼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맨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힘들었던 여러분 2030 여성분들 힘내시고 자기 새해에는 더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한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